결국에는 우하향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점차 먹구름이 끼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 초반에는 한 1%가량도 오름세 보여줬는데 지금은 0.2% 오르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저점을 낮추는데요. 현재 코스닥 0.5% 정도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814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이 또 많이 파네요. 기관이 코스닥에서 한 800억 넘게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대안을 마련을 해봐야 될까요? 전략 체크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뭔가 좀 활기찬 분위기에서 연결을 했으면 하고 바랐는데 오늘도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한 줄 평은요? 네, 빅테크 필두 강력한 미증시, 실망스러운 우리 증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증시는 요즘 같을 땐 차라리 안 봐야 되나 싶을 정도로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미증시 이렇게 좀 분산 투자 잘하시는 분들은 거기서라도 수익 내고 있으면 참 다행이긴 한데 우리 증시 봤다가 미증시 봤다 하면은 상당히 박탈감이 더합니다. 여기서 어떤 교훈이 있을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미증시는 지금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계속해서 이제 갱신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또 약했었던 테슬라가 또 반등을 해줬죠. 4% 이상의 반등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빅테크가 다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도 뭐 그다음에 뭐 MS, 뭐 그다음에 또 이제 메타 등등 해가지고 뭐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다 상승 나오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보통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빅세븐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또 기업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또 이 빅세븐 기업들 테슬라 제외하고 빅세븐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다 실적이 성장할 거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고 특히나 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GDP가 계속해서 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상당히 견조한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미증시는 경기도 좋고 그 다음에 기업들 실적도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좀 끌고 가는 그러한 이제 증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지금 이제 코스닥 약세가 상당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매우 이제 일부 덩치 큰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면서 지수를 좀 받쳐주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또 마찬가지로 상승을 좀 하는 듯 했다가 일제히 다 이 상승분을 뱉어내면서 하락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역시나 지금 현재 또 이 2차전지 종목들이 다시 한번 이제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저점을 깨느냐가 또 이제 중요한 그런 위치에 또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에코프로 BM도 그렇고요. 뭐 그다음에 에코프로도 그렇고 지금 이제 연속적으로 오늘 또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또 시장의 하락을 어느 정도는 주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러한 분위기가 아무래도 적어도 FOMC는 좀 지나가야지 어느 정도는 또 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많이 사그라들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FOMC 결과를 보고 나서 이제 움직여야겠다라는 심리가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또 2차전지 종목들이 또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차전지 종목들이 약세가 보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또 2차전지 비중이 상당히 커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강세를 보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분위기 자체를 전체적으로 하락으로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FOMC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FOMC 결과에 따라서 방향성을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이제 아무래도 그러한 이 결과에 따른 방향성을 준비하는 포트를 조금은 재조정하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은 또 추가 매수를 준비하는 그런 준비의 시기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강하기는 힘들다 보니까 매우 이제 한정된 종목 내에서 우리가 또 이제 어느 정도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특히나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또 주목받는 이러한 바가 또 굉장히 명확하다 보니까 주목받는 쪽을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건드리면서 FOMC 이후를 좀 준비하는 그러한 이제 매매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지금 현상을 파악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래지향적인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뭐 이번에 실적 시즌 안 좋을 거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 금리 뭐 이런 전반적인 지정적 리스크라든지 그런 영향은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다 받을 텐데 왜 우리만 유난히 이렇게 단시간 내에 많이 빠지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동안 더 많이 오른 것도 아니잖아요. 네, 일단은 뭐 우리나라가 유독 다른 나라 대비해서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성장, 그다음에 이제 이 상승을 좀 주도해 왔었던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의 상승을 주도해 왔었던 종목군들은 사실 이제 뭐 2차 전지, 뭐 그다음에 뭐 반도체, 뭐 로봇, AI 등등 해서 사실 완전하게 이제 이 성장에 대한 키워드로 이제 맞춰져 있는 그런 종목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제 종목군들이 사실 1월 달부터 해가지고 꾸준하게 상승이 나왔을 때 금리나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또 긍정적으로 순환이 잘 나오고, 그러면서 또 이제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이러한 이제 선순환이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최근에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상당히 사그라들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시장은 완전하게 성장주만이 거의 이제 또 상승이 나왔었던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일제히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더욱더 이제 하락이 조금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또 2차전지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서 워낙에 또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에코프로 그룹주만 하더라도 코스닥 내에서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코스닥 시장만 보면 2차전지가 약하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강하게 움직이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최근 지수 흐름 봤을 때 2차전지 강하면은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2차전지가 약하면은 지수가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 증시만의 특이점이 또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추가적인 약세가 나오는데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이제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증시가 또 이제 어떠한 종목이 앞으로 올라올 수 있을 것인가, 결국에는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 우리 증시의 또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성장주 쪽에 완전하게 키워드가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지금 현재 성장주가 상승이 나왔었다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시장의 하락을 이끌고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또 다시 한번 시장이 바닥을 잡아주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이 된다라고 했을 땐 그대로 또 성장주가 다시 한번 상승을 이끌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지금 현재 차익 실현이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너무 우려감을 크게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제가 뭐 AI 종목들이나 뭐 로봇 종목들 이런 종목들 봤을 때 다 같이 죽었나? 완전하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올라올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결국에는 다시 한번 바닥 잡고 물량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그대로 다시 한번 끌어올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나라 또 시장 특성, 어느 정도 이제 성장주에 좀 많이 쏠려 있었던 투심이 그대로 이제 또 약화되면서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 실망만 할 게 아니라 이 종목들이 결국에는 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살아날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떠한 종목인지 이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반등 시 성장주는 다시 갈 거고 그동안의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군들 크게 타격을 받으면서 지수도 그만큼 더 밀리는 거다. 정리해 주시네요. 그러면은 오늘 강한 종목군 간략하게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저 PBR주들 어제 오후부터 주목받습니다. 현재까지도 연속성 나오는데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저 PBR 기업들은 지금 시장에서 저는 가장 주목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강하고 오늘 코스피가 강한 게 결국에는 저 PBR 기업들이 또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무언가 또 순환이 성장주 쪽에 완전히 투심이 쏠려 있었다가 자꾸 이제 올해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성장도가 그렇게는 잘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금리나 기대감까지 지금 사그러들다 보니까 시선이 이제는 완전하게 저 PBR 쪽으로 어느 정도는 옮겨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상당히 이제 이마트를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이마트 흐름을 봤을 때 어제 상당히 강한 수급 흐름이 들어와 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7만 원대에서 무언가 완전하게 바닥을 잡아주고 이제 올려줄 만한 그림이 저는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또 이 저 PBR 기업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이제 또 모멘텀이 저는 충분히 형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에서 저는 모아가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 외에 다른 저 PBR 기업들도 바닥에서 새롭게 모양 만들어 나가는 종목들은 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마트뿐만 아니라 뭐 동원산업 같은 이런 종목들도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죠.
그러면서 동원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PBR이 0.4 정도밖에 이제 되지가 않기 때문에 0.7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동원산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바닥에서 상당히 물량이 들어와 주면서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 저 PBR에 대한 이슈, 이러한 이슈를 또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동원산업 같은 이런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외에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뭐 롯데지주 같은 이런 종목들도 지금 상당히 상승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다음에 당분간에는 이 저 PBR 기업들이 수급을 받으면서 무언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안정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건 저 PBR 기업들, 더군다나 또 저 PBR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물리더라도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물량을 또 저점에서 모아간다라고 하면 무난하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 없이 가장 또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 섹터가 저 PBR 섹터라고 보고 있어서 이쪽에서 저는 가장 좀 집중을 해서 당분간에는 종목을 컨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짧게는 시장에 대안이 돼줄 수 있을 것이다 보시네요. 그 밖에도 눈에 띄는 종목군이 있으시면은 그 코멘트와 함께 오후장 대응 전략 간략하게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은 FOMC 눈치 보기 장세에 대해서 이번 주에 또 진행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이제 그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갔었던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외에 어느 정도 이제 이 2차전 종목들도 차익 실현, 추가적인 또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이제 또 FOMC가 지나가고 나면 FOMC 이후에 또 새롭게 방향성을 잡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3월은 거의 이제 기대감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결국에는 할 것이다. 그러면서 5월, 6월 정도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은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또 우리 시장에는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이 그대로 다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 FOMC 지나가면 결국에는 또 이제 2월로 진입을 하면서 또 새로운 종목들이 상승이 나올 거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현재 뭐 이 비대면 진료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또 제가 이제 비트컴퓨터 한번 안내를 드렸었는데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저번 주에 안내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지금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어느 정도 또 이제 모멘텀이 확보가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모양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저점에서 또 물량을 상당히 강력하게 만들어 나가면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이슈에 따라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올라갈 종목들은 또 다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FOMC 이후에는 이러한 종목들이 또 새롭게 다시 나타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 분명 많이 실망을 하셨겠죠. 그런데 너무 실망감을 가져가실 필요는 없고 지금 시장에서 이러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어제 HLB 같은 그런 종목들 그 다음에 제가 또 이 비트컴퓨터 같은 이러한 종목들을 안내 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니까 이번 주에는 최대한 이제 포트 조정하는 것에 집중을 하시고 그러면서 새롭게 FOMC 이후에 상승 나올 종목군들에 집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 번 FOMC라는 단어가 오늘도 나옵니다. 그 이후에나 시장 방향성이 좀 뚜렷해질 거기 때문에 지금은 견뎌야 될 타이밍으로 설명을 해주시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드리고요. 유가증권 시장도 하락 전환이 임박해 있습니다. 오장 안전띠 든든히 매시고요.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